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강릉이 들어와도 될 곳도 남을 정도로 아주 큰 혈이. 서울 건교에서 가까운 300m 앞 고려대역 방면 가서 풍수의 하나에서 100까지 한번 풍수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 간산이 가고자 근처 구리에 다 왔어요. 멀리서 가고자 하는 산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을 오늘 답사를 하고자 하는 산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왼쪽으로 보이는 철탑 뒤에 있는 산이 예봉산입니다. 예봉산. 오늘은 저 예봉산에서 명당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산이 저렇게 큰 산이 있으면은 저 밑으로는 산줄령도 많고 땅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여기가 명당이다, 저기가 명당이다 이런 식으로들 말을 하는데 저 큰 산에도 명당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대로 풍수를 보면은 이 평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맞춰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데나 그냥 평평한 땅이 있다 하고 산줄령이 있다 해서 명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산이 있어야 되고요. 산이 있으면은 산줄령이 강하게 내려오는 주맥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주맥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물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강처럼 저 물이 우선수냐 자선수에 따라서 어느 산줄령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 산줄령과 그 다음에 물의 파구하고 맞았을 때 거기에서 또 파구도 방향이 360 방향 중에서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요. 4분의 1 중에서 그 중에 또 하나밖에 쓰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보려 그러면은 일단 파구가 향을 잡는데 아주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파구가 있는 쪽으로 봐서 살아있는 생기가 흐르는 산줄령을 찾아서 가야 돼요. 거기에 혈이 있는 거예요. 산줄령이 있거나 땅이 있다고 다 명당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산으로 갈 건데요. 저 산에서 보면은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산줄령이 하나 있고 왼줄령이 산줄령이 하나 있는데 저 큰 산줄령에 큰 명당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저기 지금 보이는 이 강물하의 파구하고 삼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생기가 발동하는 명당이냐 아니면은 사혈이냐가 결정이 돼요. 일단은 멀리서 저렇게 큰 산을 어디를 볼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근접해서 산으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청량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저 산을 봤으니까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예, 산 밑에 마을로 왔습니다. 풍수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거나 지 표면에 있을 때에는 멀리 산을 찍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숲이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왼쪽.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데 지금도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이 잘 보이질 않고 있잖아요. 저 두 산줄령 중에서 어딘가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숲이 가렸으니까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체의 형국을 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방향입니다. 잘 하면 두 군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 드론을 띄워보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드론을 띄워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산이 우리 가고자 하는 예봉산입니다. 저기서 보시면은 중앙에 쑥 들어가고 좌우로 이렇게 동그랗게 오른쪽에서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산줄링이 하나 내려오고 왼쪽으로 내려오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내려오는데 산이 내려오는 방향이 달라요. 이 방향에 따라서 이게 물이 나가는 파구하고 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생기가 흐르는 산맥이 되고 아니면은 생기가 흐르지 않는 산이 돼요. 그래서 줄령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일반 풍수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저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 산맥이 흘러가는 저쪽에서 어딘가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 자리도 상당히 좋고요. 저 파란 지붕 뒤쪽에 저기도 좌우 청룡이 잘 나오는 것 같고 뒤편에 보면은 산소가 하나 있는데 아주 그냥 현국 눈으로만 본다면은 최고 명당처럼 보여요. 근데 저기 과연 향법에서 생기를 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기 가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제어를 해보고 향을 재어봐야 됩니다. 배철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중앙에 쑥 들어간 자리, 제일 쑥 들어간 자리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기도 명당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저런데도 명당이긴 합니다만은 좌우 청룡이 너무 휘어감고 있고 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데는 절터라든지 이런 건 되고요. 일반 묘자리로도 뭐 중상은 됩니다만은 최고의 이 산에서 혈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요 산소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최고의 명당 자리에 들어간 듯 한데요. 이것도 실제로 가서 입향을 해봐야 돼요. 향을 재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안 나온다고 해도 그 밑에 방향의 산줄령에서 나올 확률이 참 많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산들이 유하면서 토질이 좋아요. 흙이 두텁고 혈이 많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이 동네 자체가 상당히 좋네요. 단점은 일로 철길이 나면서 산맥을 잘라는 것이 좀 흠입니다. 이런 산줄기에 저런 철길이나 길이 나게 되면은 혀를 자르는데 풍수적으로 저기 뭐냐면은 뱀이나 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혀를 건드리는 것이 되는데 이 철로는 그래도 산맥을 많이 자르지 않고 지상철이라서 조금 방해는데도 심히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즘은 뭐 도시 발전이 되고 도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런 게 아닌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한강수가 왼쪽에서 흘러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산에서 내려다보고 왼쪽에서 흘러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좌선수라고 해요. 좌선수와 우선수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같은 산이라도 물이 어디서 흘러서 어디로 빠지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향이 전혀 달라지고 향이 달라진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산줄령이 다른 줄령으로 다른 줄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기가 흐르는 줄령이. 그리고 이 동네가 굉장히 좋네요. 한옥하기요. 후덕하고 혈도 높고 특히 지금 보이는 저 벌판 굉장한 터예요. 저 터가 저기 만약에 향이 제대로 나오면은 적어도 소왕궁 또는 왕릉이 들어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터예요. 특히 저 헐도 보면은 저기 황토거든요. 토색이 황토나 적토가 나와야지 혈이 있는데 여기에는 흙이 후덕하고 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기 향법만 맞다면은 굉장히 좋은 터가 됩니다. 일단은 저것은 가서 다시 청량을, 그러니까 패처를 넣고 향을 봐야 됩니다. 물이 잘 봐두십시오. 왼쪽에서 흘러서 오른쪽으로 나가고, 저기에 들판, 농지 밭이 전답처럼, 전처럼 보이는 저쪽에가 혈이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저기 평평하니까는 산맥에 평룡이라 그래갖고 줄기를 안 타고 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뒷산에서 내려온 혈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파구는요, 지금 보이는 아파트 저 왼쪽에서 두 번째 저 볼소선데 절로 물길이 빠져나가요. 저기가 파구가 됩니다. 물이 나가는 것을 파구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 저 아파트 쪽으로 빠져나가요. 저 파구가 24방위 중에서 어느 방위냐에 따라서 산줄령을 어느 줄령을 쓸 수 있느냐가 선정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산줄령이 있다고 막 되는 건 아닙니다. 저거는 현장에 가서 저 파구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저 멀리 보이는, 아주 멀리 보이는 산, 작은 산, 저기 북한산이에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러드는 북한산, 누에 형국이고요. 그 앞에 커 보이지만 거리가 있어서 커 보이는 것이고, 편편한 일자문성처럼 되어 있는 것이 저기 아차산이에요. 여기서는 일자문성인데요. 반대에서 보면은 학이 날개를 펴고 시내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자, 지금 드론을 후진을 해서 점점 3m로 붙여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기 보는 파구하고 이 앞에 흐르는 강물하고의 향이 나오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항토도 보이고요. 예, 아주 좋아요. 지금 보이는 항토가 있는 저 전답이 말이에요. 저것이 향에서 나오는 생기혈이 흐르는 곳이라면은 이 전답 전체가 명당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정말 크고 좋아요. 물도 크고 산도 크고요. 원래 강물이 크면은 산이 악산이 돼가지고 당이 안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절벽이 생겨서. 근데 이렇게 물도 크고 산도 큰 데는 분명히 큰 명당이 있고요. 참고로 저 멀리 왼쪽에 보이는 저 산이 금단산인데요. 예봉산과 금단산이 강을 끼고 마주보고 있어요. 저 금단산에는 백제 때 금단선사가 수련을 했다 해서 금단산인데, 저 산을 주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저 금단산은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예봉산의 반대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우리가 최근에 잘 알 수 있는 현대그룹 정지영 회장님 산소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도 누군가가 잘 봤어요. 그만큼 큰 혈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예봉산에도 거기와 비등한 대등한 큰 대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혈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을 띄워서 먼저 산을 살폈지만은 가까이 가서 이제 향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봐놓으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저 아파트 단지가 덕소예요. 한강물에 물이 고여서 멈춘다 해서 덕소에 덕소. 예. 지금 저기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끝자락에서 저 돌아가는 저기가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산과 파구가 나와야 어느 산줄령을 쓸 수 있는지 산줄령이 결정되고,
그 산줄령에 가서 그때 비로소 자청령, 우백호, 혈처, 이런 거 안산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 자청령, 우백호는 모양만 갖춘 것이지 실제 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산이 명산이다. 그리고 혈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그 산이 갖고 있는 형국에서 나와요. 이 예봉산의 유래를 보면은 옛날에 선비들이 한양으로 들어올 때 이 예봉산에 들어서면은 드디어 광활한 대지가 보이면서 저 멀리 보이는 삼각산, 즉 북한산이죠. 저것이 보이면서 저기에는 왕궁도 있고 왕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예봉산에서 예를 갖추고 갔다고 해서 예봉산이에요. 그럼 예봉산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나? 이 예봉산의 의미와 같은 예를 갖추는 그런 분류의 명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봉산이니까는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인수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인성, 문과, 문인, 인수, 그 다음에 뭡니까? 학자, 교수, 재단, 교육재단, 여기, 만약에 여기 왕릉 썼다면 아마 성군이 나왔을 거예요. 인성이 좋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누구 건지 한번 가봐서 보고요. 참고로 이 산 뒤쪽에는 문인이 누가 나오냐면 다산 저양훈 선생이 나왔어요. 이 예봉선자락에서. 그와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금단산의 정주영 회장의 묘소가 있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예봉산에서 혈을 찾거나 당을 찾아낸다면은 그 가치, 현재적 경제적 가치는 정주영 회장만큼이나 좋은 터라고 상업적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풍수사가 상업적으로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기 보이는 저 터에서 명랑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터의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왕릉이 들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진 당이다. 저도 처음 올라와 보는데요.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는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명당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기 파구가 보이죠. 대다수 향은 파구의 근접한 각도에서 나옵니다. 110도 차이가 나는 것이 생향, 정왕향. 그거 빼고는 거의 그 안에 60도 안에서, 파구의 60도 안에서 향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산줄령이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산줄령이 없는 산들은 다 무혈이에요. 예? 무혈이고, 그거는 뭐냐면 바로 자기 산줄령 밑에 개울가, 그 물을 봐야 돼요. 물이 작으면은 기운 에너지가 작아요. 지금 이 한강과 예봉산이 마주치 있는 이 풍수적 기운은요, 뭐라고 할까요? 막 수만 볼트가 흘러가는 고압 전선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골짜기 하나하나 있는 산소들은 가정의 작은 등에 불과해요. 그래서 똑같은 평수의 산소라 해도 그 에너지의 파장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풍수사들이 자꾸 파구를 말이에요. 바로 코앞에 10m, 20m 앞에 있는 파구를 자꾸 파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비가 안 오고 건조기가 되면 물도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봤을 때 저 멀리 있는 물을 안 보거든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물의 크기가 산의 높이만큼이 당이 올라가도 돼요. 물이 클 때는 높은 당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이 작을 때는 낮은 당에 있게 됩니다. 일단 참고로 앞에 지금 저기 파구가 보이죠. 파구 때문에 자꾸 보고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산이 북한산이고요. 지금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 오른쪽에 뾰족뾰족한
같고 바위산이 불암산 비악형이고요. 지금 왼쪽에 일자문성, 쭉 뻗은 걸 일자문성이라고 그래요. 일자문성처럼 되어 있는, 가깝지만은 가까워서 커 보이는 거예요. 요 산이 아차산인데요. 중간에 살짝 들어갔죠. 이쪽에서 보면 일자문성 보이지만 반대편에서 보면은 학이 날개를 쭉 펴고 내려앉는 모습이에요. 시내 쪽으로. 저것이 전혈이 되려 그러면은 이 뒤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쪽에 또 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이 예봉산이 오른쪽 날개 달라 들어갈 때요, 왼쪽에 금단산이 좌측 날개가 돼가지고 1차 여기서 학이 날개를 펴고 저 아차산으로 가서 다시 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시내에 있는 작은 산 봉우리들이 전부 다 새의 알들이에요. 새끼나 서식하는 건데 그런 데는 전부 학교가 들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건국대, 고려대, 그 다음에 외대, 그 다음에 뭐 예술대학, 성신여대, 뭐 대학이 바글바글하게 있잖아요. 거기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간다고 보시면. 자, 이제 멀리서 산을 봤으니까 실제로 가서 청량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 마을이 아담하고 기운이 온기가 확 도네요. 멋진 동네예요. 아따, 이런 동네에 살았어야 됩니다. 도곡리네, 도곡리. 어쩐지 이름도 범상치 않습니다. 이런 데선 많은 명인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마을로 해서 지금 이제 산 밑으로 실제로 가서 이제 패처를 넣고 향을 잡아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 뒤에 기운이 잔뜩 내려와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남양집이 되다 보니까, 집을 남양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쪽 산줄령의 마을이 생긴 것 같아요. 이쪽도 혈이 있지만은 저쪽에서 바라보는 서양보다는 못해요. 예. 예. 저 앞에 보이는 저런 봉우리산, 이 마을 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농지가 필요하니까는 편편한 땅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잖아요. 이 농지보다는 저 앞에 보이는 산언덕, 저런 데가 명당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 땅 할래, 농지 할래 이러면은 농지했죠. 왜냐면 당장 생산이 되니까. 그러나 저런 땅에 조상님을 위에다 모시면은 만석지기 재벌가가 나오거나 이런데 그까지 식견이 떠이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저 앞에 지금 올라가는 언덕배기 저 혈 보세요. 저런 것이 다 속에 파보면 한톡이에요. 혈처예요, 혈처. 처음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길이 나면 안 되는 데구나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당이 있는 데예요.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나무나 길로 봤을 때 또 왕릉 들어가거나 어떤 절이나 궁궐 들어가는 느낌이 있네요. 유적지 들어가는 거지. 이쪽으로 계속 가야 이게 사실은 이런데 향이 맞으면 혈이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싹 뺀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학가하는데 처음 왔으니까는 계속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 보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가보겠습니다. 까치들도 반기고 있네요. 저 길신들이에요. 여기 차를 대놓고 있는 거 보니까는 들어가도 되나 봅니다. 하여튼 어떤 차단기가 없으니까는 마을길인가 봐요. 마을 분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이런데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산을 그대로 두면은 정말 명당이 살아있는, 길 때문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인터넷에 보고 네이버 GD에서 보고 산 밑에 주소를 찍고 왔는데 300m 남았다 하네요. 여기 뭐야? 마을인가? 마을이
아하, 여기가 막혀 있네요. 여기로 혈이 내려오는데요. 우와, 이 근처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혈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뭐가 사유지인가? 알아보니까 연세대 농원이라네요. 그렇지요. 연세대학교. 이런 예봉산에는 잠시 후 학자, 인성, 학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재단, 잠시 후 유턴입니다. 예? 문교부 장관 이런 거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연세대에서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이건 개인들 사유지인가 봐요. 요런 데도 나와요. 예, 여기로 요 줄령으로 혈이 내려가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요 근처 어디에서 폐처를 놓고 아까 받는 파구를 보고 지금 향을 측량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산줄령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파구하고 합을 이루는지, 아니면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인지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구하고 향을 측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를 볼 때 사람들이 작은 물을 두고 말이에요. 자꾸 파군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북한산도 한강수를 기준으로 했듯이 이런 예봉산에도 앞에 한강이 있으면은 물길이 클 때는 당이 높이 올라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참 올라온 당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좌우정침을 하고 파구를 보면은 저기 아파트 있는데 저기거든요. 보시다시피 근해파예요. 근해. 수구가 근해파거든요. 근해파일 경우에는 인호술 화국의 제2파예요. 인호술 화국의 제2파. 자선수 인호술 화국의 제2파일 경우에는 정묘향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금단사는 우선수가 되거든요. 이거는 자선수가 되는데 우선수일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이 산 예봉산에서는 자선수라서 오로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방향이 뭐냐 하면은 정묘향이에요. 인호술 하국의 정묘향이면은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싱수는 반 요거는 뭐냐면 파고예요. 파고 물이 빠져나가는, 화면에서 보는 물이 빠져나가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 지대가 보면은 딱 이 혀를 타고 내려가는 산줄령이 정맥을 이루고 있는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저쪽 산줄령하고, 즉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산줄기여야만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제열은 더 세밀히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서 이 혈은 특수농장 사유지입니다. 해당 부지에서 관리자가
사유지 덕소 연세대학교 덕소 농장입니다. 자, 요 밑에 여기가 보시다시피 와, 여기가 누구 땅인지 몰라도 여기 혈이 와 있어요. 여기에 혈이 있어요. 여기에. 아, 이런 데는 왕릉이 들어올 만한 터거든요. 와, 좋은 터입니다, 이게. 여기에 철탑이 들었을 때가 아닌데 여기 있는 마을 길인 것 같아요. 능선으로 있는 마을 길인데 요 지금 보시다시피 매우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가 뭐요? 저 오른쪽 산골짜기에 내려가면 지금 바라보면서 오른쪽 산골짜기에 여기 산소가 하나 있는데 수포로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누구 산소인지 몰라도 좀 괜찮은 저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여기 산소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틈새로 보이죠? 네. 이 밑에까지 여기 뭐 온통 혈입니다. 혈.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정 안되면은요 지금 보이는 길이 여기서 내려가니까는 요 밑자락, 이 밑자락 지금 보이는 이 터 여기를 해도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이 뒷산에 입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혈은 그런 입수가 아니고요. 능선 자체가 길게 내려오는 입수예요. 저 밑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쪽 목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대 정말 좋네요. 예. 저쪽에 누구 산소가 가봐야 되는데 가볼 것도 없어요. 뭐 하여튼 나중에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주 잘 맞췄었어요. 알고 썼던 모르고 썼던 옛날에 저기 한강수를 보고 과연 썼을 정도로 식견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이따가 목장으로 해서 내려가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가 참 좋거든요. 목장 위에 저기 혈이 보여요. 보여. 지금 저기가 오른쪽 혈이 저기가 지금 보여요. 아이고 참 여기가 혈이 지금 보여요. 보여. 와, 이거는 뭐 100% 요런 땅은 그냥 한 300평만 사도 10억 가치도 넘겠네. 100억 가치도 넘겠습니다. 어우, 상업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만은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요 100억 가치도 넘는 터예요. 뭐 많네요. 향은 묘향 한 개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 산줄기가 묘향 쪽으로 신술향 쪽으로 많은 산줄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터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는 반대 방향도 아니고요. 앞을 가리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난데요. 이것도 이렇게 꺼진 데는 물이 차요. 근데 저거는 정말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는 후손들이 너무 모르고 잘못 썼네요. 외형만 잘 되어 있다고 잘한 것이 아니에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혈자리의 정확한 위치의 방법과 위치를 맞춰서 들어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능선으로. 이런 밭대기 밑에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네요. 요것도 너무 약해요.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요런 능선 위에 있어요. 왼쪽 이런 능선 위에. 능선 위에 있다고요. 근데 왜 자꾸 골짝으로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참 답답하네요. 저것도 잘못 들어갔어요. 참. 이 산소도 저렇게 성물로 하고 뭐 잘한 척 비석 세웠지만은 아니거든요. 다 몽땅 아닙니다. 그 옆에 산소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조만하게. 저거 다 물 차고 흔들이에요. 아이고 답답해. 이것도 보세요. 엄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요건 좀 향을 받네요. 단양우씨. 참. 이것도 요 석기 차요. 성마장 그랬나.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답답해. 이 좋은 산에 와갖고 가장 못한 자리에 산소를 들어갔네요. 가장 1등 자리에 산소를 넣어야 대방이 터집니다. 요거 또 향이 안 맞아요. 향이 음기가 칵 찼어요. 이것도 보세요. 빛도 안 들어오고 이끼가 잔뜩 껴있네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동네에 들어와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요를 써서 후대에 대발복일 날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터는 동네 길로 사용하고요. 써지도 못할 구석지 음기에는 산소들을 갖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웃을 일도 아니고 천리 따라간다고 할까요? 자연의 이치 따라간다고 할까요? 좀 그렇네요. 내려도 눈 밟으면 할 건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여기가 더 좋아요. 정말 좋은 회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 거니까 어마어마한 장소로 왔어요. 조금만 내려오니까는 이런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찾아온 예봉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봉산이에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중앙 저 안에 작은 혈도 있겠습니다만은 저건 소고기 보는 사람들이고요. 저런 데는 사찰이나 요런 게 들어갈 만하고요. 요 왼쪽, 예? 저 안에도 괜찮아요. 왼쪽에 산줄령을 타고 내려온 철탑이 있는 쪽에서 일로 뻗어와서 여기 보이는 밭으로 혈당인데 혈이 내렸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크게 혈전을 펼치고 저기 한양 북한산이 보이네요. 희미하게 보이는 북한산 오른쪽에 아파트 중간쯤이 아니고 3분의 아파트를 여기서 왼쪽에서 두 번째 동 그 사이로 한강수가 파고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것이 파구가 건해파예요. 건해파는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는 자선수 제2파거든요. 자선수 2파일 때는 정묘향 딱 하나밖에 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쭉 이렇게 360 방향이 있어도 오로지 이 여기에서는 가장 기운을 받는 방향은 신술방이에요. 건해파니까 신술향은 바로 지금 보고 있네요. 똑바로 요면이에요. 오면
그래서 이면으로 정확하게 앞이 당이 확 열려 있고, 저 앞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산이, 나무 뒤에 보이는 산이 날개를 좌우로 쫙 펼치고 들어가는 학이에요. 저기 아차산이거든요. 아차산을 보는 방향에 따라 다 다른데, 여기서 보면은 큰 학이 둥지로 내리는 거예요. 저거보다 더 큰 학이 지금 서 있는 예봉산이 우측 날개, 금단산이 좌측 날개라서 어미학이에요. 이것이 절로 아차산으로 들어가면 아차산 앞쪽에 서울 시내에 학에 둥지면서, 이런 학에 둥지면서 알이나 부화를 하거나 서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면은, 그런 학의 서식지가 교육기관이나 양성기관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고려대, 그 다음에 외국어대, 그 다음에 과학기술, 그 다음에 예대, 그 다음에 외국어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성신여대, 뭐 많습니다. 온통 대학이에요. 건국대도 있고요. 거기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운이 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는 이게 지금 연세대 개인 소유지가 아니고 연세대 농장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데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하여튼 여기에 대명당이 있다. 근데 아무 산이나 줄기가 있다고 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산줄기 칠탑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요건 정리방으로 나가요. 경신방으로 나가요. 그래서 저쪽 방향으로는 혈이 안 내려와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것도, 이거는 저기 어디냐면은 임자향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도리어 대패하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산줄령이 있다고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꼭 수구 파구하고 땅 지형하고의 조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대열이 있고, 세부적으로 어디가 딱 명당이다고 제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 일대가 온통 너무 큰 혈이라서 하나를 집어놓으면은 또 마가 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여기까지, 이쪽에는 엄청난 혈이 있다라는 거하고, 저기 보이는 소나무 숲에 저런 데는 최소한 못 나와도 왕릉도 가능하고요. 조금 못하면은 왕비나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삼정성 정도는 들어가도 되는 엄청난 좋은 자리들이에요. 너무너무 아까운 자리네요. 옛날엔 다 돈 많고 눈 밝은 사람들이 다 차지해 둔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앞이 전망도 좋고요. 저 수심이 100m 앞을 환히 굽어보고 조업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다른 풍수적인 미사하고는 쓰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대단하고요. 이 혈을 상업적 가치로 이해하기 쉽도록 상업적 가치로 눈에 준다면은 땅값은 제쳐놓고요. 이런데 명당 혈을 잡는 것은 수십억 원 받아도 됩니다. 왜냐? 이 예봉산에 비등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오른쪽에 금단산이에요. 금단산에 거기는 우선수거든요. 2개의 혈이 나오는데 여기 자선수라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회장이에요. 현대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 거기에 비등하게 가는 그런 대혈이니까는 경제적 가치로 이 혈을 잡는데, 당을 잡는데 경제적 가치로 한다면은 뭐 몇십억 받아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고, 꼭 얼마다 이렇게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더 큰 더 명당 대한민국의 명당을 찾아서 명당론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오로지 대풍수만이 할 수 있는 큰 혈만 찾아가고 새로운 혈을 찾곤 하는 풍수의 하나에서 100가지를 한 화면에 담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